네, 군당국이 사드 배치 부재를 성주군 성산포대에서 롯데 골프장으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이번엔 김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한미 정부는 내년 말까지 사드 배치를 서두르겠다고 시사했습니다. 네, 이 소식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롯데 골프장으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둘 다 성주군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롯데 골프장으로 변경된 것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지금 사드 때문에 예. 온 나라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몸살에서 빨리 벗어나겠다는 국가적인 의지로 봅니다. 네. 그동안 제일 우려했던 것이 사드 교담이에요. 네. 사드 교담이라는 것이 뭐 5km 내에 있으면은 치명적인 뭐 인체 손상을 미는 다 근거 없는 얘기거든요. 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변경하면서 두드러진 것이 기존의 성산포대는 고도가 383m였고 예. 지금은 680m예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예. 있군요. 예. 그다음에 성산포대는 1.5km 내에 한 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옮긴 데는 1.5km 내에는 한 2천여 명? 이 정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예. 사드 레이더라는 것이 사실상 공중에서 오는 미사일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레이더파가 다 지향성이 공중 지향성입니다. 그런데 주민은 사실 피해 안 가는데 이런 괴담 때문에 어마어마한 국가 정책이 지금 휘말리는 상황에 있어요. 예. 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의 그 두려움과 반발심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자제하는 이런 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이더 안정성을 또 가장 고려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근데 사실 애초에 이 롯데 골프장을 좀 고려를 했더라면 이렇게 네. 좀 혼란이 없었을 텐데 이런 아쉬운 목소리도 좀 있더라고요. 네, 결국 기지를 고를 때는요. 일단 이건 민수용지거든요. 사야 된단 말이에요. 하거나 대토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이 정부가 확보한 국유지 중심으로 아니면 기존의 군기지 중심으로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결국 처음에는 이제 롯데 골프장은 가만히 안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분명히 현재 있는 기반 시설상 롯데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나 이런 거는 이미 마련이 돼 있거든요. 진로나 새로 이제 건설을 할 필요가 다른 이 대체 부지론, 제3 부지들에 비해서는 우수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면적도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경우에 성산포대보다 한 10배 정도가 넓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라든가 나머지 이제 요격 시스템들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여유가 있고요. 근데 제가 다만 아쉬운 건 그 문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처음에 시작이 과연 근거가 있는 거였느냐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산포대 자체도 고도 380m 정도면은요 이미 전자파 논란으로부터는 자유로운 지역이에요. 예. 네. 그리고 인구가 가까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 떨어져 있느냐 안 떨어져 있느냐도 이게 어차피 그 정도 거리면 일단 안정성은 확보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정부의 신뢰성이에요. 처음에 이 성산포대 결정을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을 놓고 면밀히 따진 결과 성산포대가 최적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이번에 또 다른 최적지가 나타난 거예요. 과연 이 발표의 신뢰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을 하겠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선례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그게 확대 재생산되면 지역이 바뀔 수도 있구나. 그럼 문제는 똑같은 논리를 이제는 이 롯데 골프장으로 가게 되면 그 김천 쪽, 이남 쪽은 또 영향을 받는다고 우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도 근거가 없지만. 예. 그렇게 되면 어차피 여기에서 옮겼는데 그럼 거기는 우려가 되는 거고 우리 우려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의 논리로 받아칠 때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걸 받아야 되느냐. 전 스스로 좀 자승자박한 면이 있다라고 봐요. 네. 네, 그렇군요. 일단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골프장이 이제 근데 그 롯데 기업의 사유지잖아요. 앞으로 이제 매입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사유지니까 소유권 이전 절차를 협상을 해야 되겠죠. 예. 어떤 방면이 국방부 측에서는 어떤 편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느냐 이걸 볼 때 대안 중에 하나가 뭐 대토 바꾼다는 얘기죠. 대신 예, 토지를. 그래서 예. 어떤 토지하고 국유지 국방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바꿀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나타난 뭐 거론되는 것 중에 뭐 유사한 골프장을 교체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실무 검토 되겠지만은 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 절차 협상이 되면은 그걸 이제
미군한테 공유하는 방법 이런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소유권 이전 절차도 그렇고 사실 김천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요. 앞으로 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 보이는데 향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또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우선 이번 그 박근혜 대통령의 기념사 위원님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한미 연합 태세 유지, 그 다음에 현재와 같은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서의 그 국론 결집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8.15 경찰국사의 연장선상에서 그 이 미래의 통일 비전, 그래서 이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촉진하는 메시지를 던지셨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매번 너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는 위주로, 그리고 북한 내부를 좀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그 용어가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요. 이 나온 맥락을 보게 되면 한 번은 이제 광복절 기념사고요. 이번은 국군의 날이란 말이에요. 예. 국군의 날 자체가 그 국군의 임무 자체가 우리의 영토하고 국민의 안전을 수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동기부여 측면에서 나올 수는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 예.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남남 갈등이거든요. 예. 국론을 결집해야 된다. 지금 북한이 핵 개발함으로써 모든 것이 지금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건데 그거를 저지하지 못한 국제사회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다음에 남남 갈등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여기 맞춰야 되는. 지금 김정은이는 콧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막 데모하고 지연되고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면은 이게 핵 개발의 효과구나. 이렇게 내부에서 느낄 수 지금 있어요. 이루어지고 예. 있구나. 그렇죠. 그래, 그래서 우리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게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쉬운 말로 보면은 우리가 김정은의 그 도우미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끼리 계속 갈등 유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예. 이걸 하면서 국론 결집. 지금 최선의 방안이다. 우리가 핵무기만 개발하면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핵무기를 쏴도 효과가 없다. 네. 방패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은근히 동조해줬어요, 개발을.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한테만 지금 너희들 사드 배치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국익이 뭔지 정말 잘 따져보고.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사드 배치 외에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추가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창은 창으로 막아야 돼. 창을 못 들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나 이런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국민적 동의 절차가 거쳐야 된다는 게 또 국민적인 여론이고,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사드를 먼저 배치하고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지금 예? 예.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우리가 이제 북핵과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추가 방안으로 일단 얘기하는 것이 이제 3K라 그러죠. 킬체인. 이제 북한의 그 이 대량 살상 무기 핵을 비롯한 그 징후가 보일 때 여기에 대해서 그 필요하다면 긴급 사전 예방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걸 포함을 합니다. 킬체인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적의 대량 살상 무기 핵심부를 이제 타격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KAMD. 다시 말해서 이제 이 한국형 어떻게 보면 한국판 사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KMPR, 예. Korean Mass Punishment and Retaliation, 대량 응징 보복입니다. 근데 이 KMPR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게 단순히 얻어맞은 이후에 공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 앞에도 이제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전반적인 예산 구조라든가 이런 것상 이 세 개를 다 달성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이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같은 거라면 사실은 억제 효과에서는 오는 걸 막는 것보다는 북한한테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걸 쓰면 결국은 북한 정권 지도부는 어떤 일이 더 생존하지 못한다라는 쪽에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예약이나 이런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도 예. 조금 더 이 3개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라기보다는 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좀 이제 확실하게 좀 느낄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줘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미국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석탄 수출 봉쇄 안보리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그것이 달성만 된다면은 예. 북한에 상당히 타격이 있으리라 봐요. 지금 수출 중에 70% 이상이 석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은 사실상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예. 지금까지 중국이 국제 제재를 하는데 얼마나 협조를 했으며 이걸 잘 분석해야 됩니다. 결국은 가제는 개편이라고 중국은 자기들이 표시하지 않으면서 물밑으로 계속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가 안보를 지켜야 되며 우리가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 우리가 사드 배치하면 중국에서 보복이 있을 것이다. 면밀히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잘 검토를 해서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는 거는 정말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중국, 러시아, 북한 이 삼각관계는 보다 더 강해질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들에 대응하는 방법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스스로 강하게 자주국반할 수 있는 이런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중국의 그 대북 제재 협조에 있어서 좀 틈이 있다라는 네네. 의견이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인 네네.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사드 배치 전후로 그 네. 발표가 논의가 된 이후 전후로 좀 중국의 태도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강력히 반발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제 사드 결정에 이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9월 9일 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5차 핵실험은 반대를 하지만 사드에 대해서 여전히 이게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이번 사드 배치 결정에서 좀 아쉬운 건 어떤 거냐면은요. 네. 자, 중국은 어쨌든 이번 메시지를 이 배치되는 지역이 바뀌었다라는 데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자, 성주의 이 성산포대에서 롯데골프장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국은 강하게 압력을 가하면 결정이 바뀔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중국의 입장에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건 예. 한국 정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드를 그래도 조기에 배치할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또 못지않게 결국은 한국은 한다면 하는구나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이 배치 시기든지 이거는 자기네들이 압력을 어떻게 넣는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사드 배치 논의가 계속되는 한 북한의 그 공조가 저희가 좀 기대를 할 수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꾸 그렇진 이제 않나요? 우리가 이 사드 문제로 한중간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중국은 완전히 이제 북한 편으로 돌아섰고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북한 핵 자체만을 놓고 보면 중국의 태도도 약간의 미묘한 변화들이 생겨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중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양자 제재는. 네. 그런데 아주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지지난주 약간 이제 언론의 관심을 모았던 랴오닝 홍샹그룹. 그 미국 측이 파악한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을 하고 중국은 이에 따라서 이 국내법적인 절차를 취했단 말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직접적으로 중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조사해서 나서지는 않지만 어쨌든 불법 행위를 했다라는 사례가 입증이 되고 어느 정도 되면 중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적으로 그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자체적인 절차에 따라서 제재를 가한다. 이거 자체만 해도 기존에 비해서는 바뀐 입장인 게 분명하고요. 네. 어떤 면에서는 자꾸 북한이 이런 일탈행위를 하면 할수록 과거에 아마 중국은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북한이 한 세네 개 핵을 가져도 그걸 나한테 쓰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요즘 이제 북한이 하고 있는 행위는 그 중국의 입장에서도 저거는 어쩌면 경우에 따라서 나를 겨냥해서도 쓸 수가 있는 이렇게 되면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이 한미 정부가 최근에 이 사드 조기 배치를 또 시사를 했습니다. 2017년이 당초 예정이었죠. 앞당겨서 배치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예. 장소를 옮기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진 점이 있어요. 설치 환경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성이 닦아져 있기 때문에 예. 빨리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성산포대 발표할 때는 주민들 설명도 없이 그냥 했다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예.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하고 먼저가 설득하고 그다음에 반발을 잠재우면서 어떻게 하면 공사를 빨리 진행할 것인가 이런 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에 의하면 내년 말이 목표였지만은 현재 그 부대 시설 이런 걸 고려할 때는 내년 전반기 정도면
완성될 수 있다. 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배치를 위해서는 또 주민들, 김천 지역 주민들의 설득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좀 어떤 해법들이 있을지 짚어주시죠. 일단은 이 뭐 국론 통합도 그렇고요. 제일 이 달성을 하는 쉬운 방법은 마음을 튼 소통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물론 모든 정보를 특히 기밀에 속하는 정보까지를 다 풀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사드 배치 발표 관련해서 세 번째 아쉬운 점은요. 이게 애초에 충분한 주민 소통이 없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성주군 처음에 그 성산포대 쪽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3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그 가능한 거론되는 지역의 다양한 인근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감안했을 겁니다. 이게 미리 세면 또 처음부터 강력한 반발이 나올 거고. 근데 어차피 그 반발은 발표 이후에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아쉬워했던 점이 왜 우리한테는 충분하게 사정 설명도 안 해주고 전자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권위 있는 설명 안 해주고 이런 불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달여 지나면서 제3부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좀 부연 설명 하나 예.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유사 사례를 참고하는 건 굉장히 정책 결정에 도움이 돼요. 이러한 사례가 2003년, 4년도 있었습니다. 전남 해남에 잠수함 저주파 통신소를 만들 때도 전자파괴 때문에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한 얘가 그 주민 대표들을 초청해서 프랑스에 있는 똑같은 시설을 다 가서 견학시키고 그 일주일 동안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방법이 좋은 방법이 하나 아닐까. 지난번에 괌에 갈 때는 기자들만 갔어요. 그리고 일부만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이런 것도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한미 공동 실무단이 일단 가기로 결정했으면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같이 설득하는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들 대표해서 먼저 가서 보여주고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뭐 언론 이런 데를 통해서도 국민들 계도 교육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사실 뭐 전자파 하면 다 공학적인 용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해서 국방부가 리드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보여주고 그렇게 하거나 설득하면 쉽지 않을까 이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슈를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